62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연금을 신청했다가 평생 수입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노후 준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3가지와 지금 당장 시작하면 유리한 준비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이 은퇴연금 빨리 받을수록 유리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노후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실수 3가지와 또 이와 반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특별한 행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는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LA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 신간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의 핵심 내용을 다루면서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는 전세 전략, 해외 계좌 신고, 리빙 트러스트, 바람직한 은퇴 준비까지 미국 자산관리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라이브 Q&A, 그리고 소규모 네트워킹, 그리고 사인본 증정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요, $500 상당의 1대1 상담 기회도 드립니다. 미국에서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10월 3일까지 얼리버드 특별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신청하세요. 우선 첫 번째, 피해야 할 실수 3가지부터 볼게요. 이 중에 첫 번째는요, 연금 고갈이 두려워서 조기 청구하는 실수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일정 기간 근로하고요, 세금을 낸 사람이 은퇴 후에 받는 공적 연금이죠. 이건 62세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정해진 정년 나이, 보통 뭐 65세, 66세, 67세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 이전부터 받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원래 정년 나이에 월 2,000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연금 상황이 불안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일찍 62세에 바로 청구하게 되면 정년에 청구할 때보다 30%나 줄어든 월 1,400불밖에 못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 년 동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평생 이어진다라는, 그런데 더 문제가 크다고 하겠고요. 반대로 좀 더 기다려서요, 70세에 청구하면 지연 크레딧이라는 보너스가 붙어서 월 2,480불로 늘어납니다. 결국 내가 서둘러서 이 선택하는 어떤 조급함 때문에 매달 $1,400냐 아니면 $2,480냐의 큰 차이, 1,000불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니까요, 이거에 뭐 평생 합치면 수십만 불까지 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손해를 보는 셈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실수는요, 의료비, 장기요양 비용을 가볍게 보는 태도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65세부터는 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메디케어가 있으니까 의료비는 걱정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메디케어의 특성이요, 입원 또는 뭐 약값은 보장해 주지만요, 이 롱텀 케어죠, 장기 요양 비용은 거의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기 요양비가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게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건데요. 25년 현재 기준으로도 요양원에서요, 1인실 평균 비용이 1년에 12만 불이 훌쩍 넘는다고 하니까, 만약에 부부가요, 두 분이 동시에 요양원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가정하면 1년에 24만 불, 이게 몇 년 안에 집 한 채 값도 날아가는 그런 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건강하니까 이게 필요 없을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낙관은 위험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지출하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가 의료 그리고 장기 요양 비용이다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수는요, 세금 전략 수립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은퇴계좌에서요, 일정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이제 돈을 빼야 하는 규정이 있죠. 이걸 이제 의무 인출금, RMD죠.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73세부터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매년 이 은퇴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빼야 하죠. 근데 이때 문제가요, 갑자기 소득이 확 늘어나면 결국은 세율이 뛰고, 그거에서 비롯되는 게 뭐가 있죠? 또 메디케어 보험료까지 이것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메디케어 보험료가 이 RMD로 인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히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소득 연계돼서 또 추가 보험료가 같이 부과가 되면 보험료가 이제 2~3배로 오르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걸 미루려고 이 의무 인출금이요, 이걸 또 미루면은 다음에 또 2번 인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면 세금 부담이 안 그래도 높아졌는데 이게 또 한 해에 몰리면서 은퇴 계획을 크게 흔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 이러한 이 은퇴 계좌에서 언제 꺼낼 것이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어떤 텍스 플래닝, 세금 전략 수립을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계획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상이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3가지였다면 다음으로는 이제 준비해야 할 것 3가지를 볼게요.
지금 얘기한 이 텍스 플래닝에 대한 반대일 텐데요. 첫 번째, 세금 시한 폭탄을 막아줄 Roth IRA로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RMD라고 하는 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죠. 이게 결국은 의무 인출금인데 이로 인해 이 소득도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고 보험료도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는 이런 RMD라는 세금 시한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Roth IRA로 컨버전하는 거다, 전환하는 거다라는 것을 미리 계획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트래디셔널 IRA나 401k에서 그렇죠? 결국 이게 세금을 내지 않고 모아둔 돈인데 이걸 세금을 내고 Roth로 이제 옮기는 전략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Roth IRA로 옮겨진 돈은요, 더 이상 이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의무 인출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런 의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라도 이거를 인출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원금, 수익 모두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 뭐 매년 얼마를 인출할지 또 그로 인해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뭐 소득이 비교적 낮은 뭐 적은 해에 뭐 예를 들어서 은퇴 직후라던가 아니면 사업 소득이 줄어든 해를 활용해서요, 전략적으로 그 시기에 이 Roth 컨버전을 진행하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또 미래에 더 큰 세금 부담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낮은 세율 구조가 영구화되면서요, 이와 같은 낮은 세율을 활용한 장기적인 세금 계획의 예측 가능성 더욱 높아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HSA에 대한 얘기인데요. 의료비 블랙홀에 대비하는 만능 통장이다입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막대한 의료비 또 장기 요양 비용이라는 어떻게 보면 뭐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큰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로서 바로 이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 HSA입니다. 이걸 준비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HSA는 뭐 예전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적어도 세금 혜택 면에서는 지금 있는 여러 그 리타이먼트 플랜을 포함한 이런 이 계좌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세금 혜택 면에서는요. 왜냐? 이게 트리플 세금 혜택을 자랑한다라는 그런 이유인데요. 자, 첫 번째요. 불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아서요, 내가 당해에 소득세를 줄여주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둘째, 계좌 안에 옮겨진 채로 이게 투자 수익이 발생하죠. 그때도 세금이 붙지 않고요. 세 번째, 나중에 이 금액을 찾았을 때도 의료비로 인출하면 세금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게 트리플 세금 혜택이죠. 일반적인 우리 뭐 전통 트래디셔널 IRA나 Roth IRA는 이 세 개 중에 두 개의 혜택만 부여받는데 비교해서 훨씬 더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요, 개인은 연간 4,300불, 그리고 가족은 연간 8,550불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또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서 투자하면요, 은퇴 후에 이 불어난 자금으로 병원비도 물론이고요, 롱텀 케어, 장기 요양 보험료라던가 아니면 실제 요양 비용까지도 세금 없이 충당할 수 있으니까요, 꼭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 자녀 세대를 위한 새로운 투자 방안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트럼프 계좌를 활용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노후 준비, 나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부를 이전하는 것까지 포함하겠죠. 그래서 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 트럼프 어카운트라고 하는 새로운 투자 수단이 도입됐죠. 그래서 이 내용은 18세 미만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어떤 특별한 세이빙 계좌인데요. 세금을 낸 돈으로 불입하고 이 계좌 안에서 돈이 불어나는 동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가장 큰 특징은 나중에 자녀가 이걸 18세 이후에 돈을 인출할 때 불어난 투자 수익에 대해서요, 일반 소득세가 아니라 훨씬 낮은 어떤 장기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가 사회 초년생일 때 낮은 세율로 자금을 활용해서요, 대학원 학비라던가 아니면 첫 주택 구매 아니면 사업 자금과 같은데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어떤 시드머니 또는 그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점에서 꼭 활용하면 좋겠죠. 물론 이게 전통적인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에 비해서 뭐 다소 매력도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것도 일반 계좌보다 더 좋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 사안에 따라서는 이 정부가 또 돈을 일부 꽂아주기도 하죠. 그만큼은 또 내가 누리는 혜택이니까요. 그런 것들 꼭 챙기는 게 좋겠죠. 결론입니다. 2025년 뭐 성공적인 노후 준비, 단순히 어떤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서서요, 언제 내가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할지 또는 내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그리고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등등에 대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피해야 할 실수 3가지를 꼭 기억하고 또 Roth 전환, HSA 그리고 트럼프 계좌와 같은 준비해야 되는 것들 미리 계획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풍요로운 그런 노후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거나 또 저와 저희 JCN 컴퍼니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또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